평면 좌표래요. 그냥 봐. 그냥 책 안 넘겨도 돼. 자,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평면 좌표라고도 하는데 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초등학생 때 좀 볼까요? 점을 찍고 나면 점들이 모여서 뭘 만들죠? 점이 모이면 뭘 만든다고 해? 그치, 선. 그 선 중에 되게 예쁜 선 있잖아. 이름이 있는 선. 무슨 선 배우죠? 직선. 그죠? 직선에다 숫자를 줄 거야. 이런 걸 무슨 선이라고 불러? 0, 1, 2, 3, 4, 5, 6, 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숫자를 줄 거야. 무슨 선이라고 불러? 무슨 선이라고 부르지? 수직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자, 첫 번째 갑니다. 점이 있어요. 이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는 거예요. 자, 선이 하나만 있는 걸 우리가 이런 걸 1차원이라고, 얘는 차원이 없어요. 얘를 1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원인 선에다가 숫자들을 주기 시작한 거죠. 여기다가 0도 주고 1도 주고 뭐 2도 주고 마이너스 1도 주고 마이너스 2도 주고, 우리가 이런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불러? 수직선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꾸 좌표 평면은. 자, 저기에 어떤 점을 찍을 거예요. 여기다 도형을 그릴 순 있어? 수직선에 도형을 그릴 순 없어. 그 이유가 뭐예요? 얘가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야. 얘는 요렇게만 움직여. 그래서 1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뭐 어떻게 돼? 앞하고 뒤밖에 못 보는 거야. 양옆은 볼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기차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선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야? 아이, 그치, 원점 배우지. 그치, 원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 자, 원점을 배우고요. 그 다음 배우는 게 뭐예요? 방향도 배우고, 그 다음 계속해봐. 그 다음 뭐 구하라고 해? 우리한테 수직선 그려놓고. 거리 구하라고 하죠. 제일 궁금한 건, 이렇게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궁금증은 내가 점 두 개를 여기다 찍을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선분 AB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 를 질문하게 된다고요. 그죠? 자,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4예요. 그냥 네가 구한 방법을 나한테 설명해 주면 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요. 2 빼기 2 요렇게 4라고 배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 거야. 뭘 쓰지? 이렇게 배우죠. 수직선상의 길이는 항상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봐. 지금 여기 A점이 선생님이 마이너스 2라고 했고 B점이 2라고 했으니까 B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그냥 수직선상의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수직선에서 좌표는 이렇게 써요. A점의 좌표를 A라고 하고 B점의 좌표를 B라고 합니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세요. 누가 더 커? A랑 B 중에.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절대값 A 빼기 B. 누가 더 크든 관계없이 둘이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쓰게 돼요. 까먹으면 안 돼. 수직선상의 거리는 항상 뭘 쓰고 있다? 절대값을 쓰고 있다. 자, 왜 까먹으면 안 되느냐?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시험 문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 A점이 있고요. 여기 B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그럼 8이에요. 됐지? 그런데 갑자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수직선 위에 임의의 점. 임의의 점 P라는 아유, 정수야.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선분 AP 더하기 BP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래. 참 인간이 참 이상해. 뭐가 이상해? 거리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하고 싶어? 가장 빠르게 가고 싶어. 그래서 만든 게 뭐야? 내비게이션이야. 고속도로고. 어딘가를 빨리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빨리 가게 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절약되거나 거리가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거리를 재면 항상 최소값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P가 임의의 점이라는 얘기는 P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막 움직일 거래. 움직일 거래. P가 선생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PA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나보고 찾으래요. 한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얼마일까? 자,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럼 PA 더하기 PB. 그럼 P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거리는 점점 뭐해져? 커지겠지. 그러니까 P가 이쪽에 있으면 안 돼. 그럼 이쪽에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쪽에 있어도 안 되겠죠. 왜 PA 더하기 PB면 계속 얘가 가면 갈수록 이 거리 합이 커지겠잖아. 그럼 P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PA 더하기 PB. P가 여기 있어. PA 더하기 PB. 항상 일정하지. 얼마로? AB로.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그냥 선분 AB의 길이가 된 거야. 됐나요? 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보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지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두 점을 줘놓고 이건 수직선뿐만이 아니라 좌표 평면도 똑같습니다. 점 두 개를 줘놓고 점 P가 아무 점이나 막 돌아다니는 임의의 점이래요. 수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래. 그랬을 때 PA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그건 그냥 선분 AB가 될 거야.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점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여기 C점이 있어요. 얘가 5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AP 더하기 BP 더하기 CP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과연 그럼 P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B에 있어야 돼요.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자, 어떻게 증명하느냐 갑니다. A점은 마이너스 5고 B점은 3이고 C점은 5고 점 P는 임의의 점이에요. 그래서 점 P를 X라고 줄 거고요. 얘를 직접 식으로 씁니다. AP 더하기 BP 더하기 CP. 자,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X 플러스 5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5. 절대값 3개짜리를 포함한 함수 식이 등장합니다. 그럼 나는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려면 이거에 뭘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범위를 몇 개로 나눠야 되지? 총 3개로 나눠야 되지. 야, 니네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안 했니? 했니 안 했니? 아, 여기 2차 방정식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했지? 왜 니네 다 처음 하는 사람처럼 날 쳐다봐. 자, 범위를 총 어떻게 나누냐? 선생님은 간단하게만 보여줄 거예요. 마이너스 5. 너선 필요 없어. 그 다음 3. 여기 5. 요렇게 구역을 나눕니다. x는 마이너스 5, x는 3, x는 5 라는 구역을 나눠 놓으시고요.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건데 봐봐. 이쪽 영역 5보다 큰 수야. 5보다 큰 수 10이라고 생각하면 10 집어넣으면 양수, 10 집어넣으면 양수,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선 셋 다 양수야. 그래서 기울기가 3x짜리인 직선이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자세하게 그리지 마 제발. 그 다음 이쪽 영역에 있어요. 4 같은 걸 집어넣으면 양수, 양수, 음수야. x, x, 마이너스 x니까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대충 그려질 거라고. 그 다음 이쪽 영역에 있으면 0 같은 걸 집어넣어 볼까요? 양수, 음수, 음수입니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된다고요. 그 다음 이쪽 영역은 셋 다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3짜리 이렇게 돼. 꺾인 그래프는 무조건 절대값을 포함하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럼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 무조건 중앙값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우리가 이건 평균이 아닙니다. 세 좌표의 중앙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이 점 P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B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선분 AC가 되도록. 이 얘기와 똑같은 뜻이야. 봐봐. 두 점 사이에 어떤 점 P가 움직일 때 최소가 되려면 P가 이 선분 사이에 움직여서 이 길이가 제일 짧은 거야 그냥. 이거보다 더 짧은 길이는 없어 얘들아. 그럼 점이 3개로 늘었어. 그럼 제일 짧은 거리는 AC 말고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P가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B에 있어야 이거 더하기 이거가 돼서 선분 AC의 길이가 된다고요. 자,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수직선상입니다. 잘 보세요. 수직선상의 거리의 합을 구하세요는 절대값을 쓰게 될 거고
그러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범위를 나눠서 식을 풀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절대값을 쓸 건데 꺾인 그래프니까 항상 가운데 있는 값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P의 위치가 B에 있어야 돼. 됐니? 그래서 이걸 갖고 만든 어떤 학문이 있는데 택시의 기하학이라고 해서 택시 아저씨들이 골목길을 이렇게 지나다닐 때 어떻게 움직이면 최소로 움직일까라는 걸 배우게 돼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최근에 시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차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1차원적인 문제에서 거리의 최소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예요. 그럼 세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 결과적으로 뭐냐? 양 끝에 있는 이 길이보다 더 짧은 건 없어. 무언가 생기는 순간 이 길이보다 길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P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P가 여기에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PA 더하기 PB인데 PC가 이만큼이 돼. 이 부분이 더 늘었어. 돼? 그럼 P가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봐봐. 그럼 PA 더하기 PB는 계속 이 길입니다. 그런데 P가 움직이면 요 거리가 점점 짧아져. 요 거리가. 어디를 움직이든 이 거리는 일정한데 이 거리 제일 짧을 때가 여기겠지. 됐어? 그래서 B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식으로 증명하세요 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식을 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1차원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1차원이 끝나고 나면 몇 차원이겠어요? 2차원이어야 되겠죠. 면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면을 그리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저 수직선 두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좌표, 평면 또는 평면, 좌표 뭐라고 부르셔도 상관없는데 이건 수직선 두 개를 수직으로 연결한 거예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마치 대각선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봐. 내가 이 점을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원점에서 이 점의 좌표를 찾아봤더니 이걸 3,32라고 읽는 건 왜 이렇게 읽는 거야? 이 선으로 오른쪽으로 3칸 가고 Y축으로 위쪽으로 3칸 가세요란 뜻인 거야. 실제 우리가 볼 땐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좌표를 3,3이라고 쓰는 건 X축, Y축. X축으로 3, Y축으로 3만큼 간 곳에 내가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점을 찍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을 찍고 나면 뭐가 만들어져? 삼각형이 만들어져. 면이 만들어지는 거야. 선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 두 개를 통해서 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좌표, 평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2차원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궁금한 게 뭐겠어? 여기서도 궁금한 게 뭐야? 첫 번째, 수직선은 원점을 주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럼 얘는 여기 원점이에요. 어떤 도형을 갖다가 여기다 그릴 거잖아. 누구를 원점으로 할 거니가 첫 번째 문제야. 여러분이 뭔가를 증명한다면 누구를 원점으로 할 거니? 라는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도형을 푸는데 이걸 좌표 평면에 갖다 여러분이 갖다가 그리고 나서 좌표를 주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과연 누가 원점이 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첫 번째 뭐라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점들이 뭐냐? 중점. 혹시나 어떤 녀석에 중점이 있어. 그럼 중점을 원점으로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뭐 내분점, 외분점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특별한 점을 원점에 갖다 넣어야 문자의 개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원점에 여기다 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점에 갖다가 어떤 도형을 만들었어. 그 다음 점 두 개를 찍었어요. 뭐 구하는 게 제일 궁금해? 똑같이 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얘들아. 좌표 평면에서 점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거리 말고 다른 거 나오는 거 1도 없어. 무조건 거리야. 왜냐? 나는 여기다 점을 찍을 거예요. 점을 찍고 나면 내가 궁금한 건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가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 다 배웠어, 거리에 관해서. 수직선상의 거리 배웠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이냐 3학년이냐? 중2 때 배워, 중3 때 배워? 두 점 사이 거리 중2 때 배우나요?
피타고라스 언제 배우지? 그럼 중2 때 배우겠죠. 자, 여기 점 두 개가 있습니다. 점 A가 있고요. 점 B가 있다고요. 자, 나보고 두 점 사이의 거리 A, B를 구하래요. 이 거리를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얘를 만든 진짜 이유 봐. 수직선 두 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난 어떻게 하는 거냐? 점 A에서 X축에 다 수선의 발을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수직선 상의 거리입니다. 이 녀석을 x1, y1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절대값 x2-x1이에요. 요 거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y축에다 갖다 수선의 발을 또 내려 찍어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수직선상의 거리인 거니까 y2에서 y1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선을 움직이는 거죠. 요렇게 위로 움직여. 너를 옆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게 만약에 x축, y축이 기울어져 있어. 그럼 직각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지. 정신. 그럼 이제 나는 뭘 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선분 A, B의 길이는 루트. 자, 절대값의 제곱을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 절대값 x의 제곱과 x제곱은 서로 뭐 하죠? 같은 효과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값 사라지게 해서 요렇게 쓰시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이게 뭐라고? 그쵸,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 x2, y2, x1, y1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야. 이걸 이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나보고 갑자기 이걸 읽으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두 점 사이의 거리란 뜻이야. 어떤 두 점이야? x, y 1, 2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읽는 연습이 필요해. 이걸 못 구해서 틀리는 사람은 없어, 얘들아. 설마 두 점 사이의 좌표 평면에 점 두 개 주워놓고 니네한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틀리면 이건 공부를 안 한 거야.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 봐야지. 나 상이야? 하 아니야, 얘들아. 이거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 복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 기말고사는 특히나.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 복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루트를 쓰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면 무조건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 됐죠? 그럼 이제 거리 다 끝났어. 좌표 평면 다 끝났어. 이게 1단원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란 내용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배우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풀 수가 없어요. 이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니까요. 그럼 난 이제 뭐가 궁금한지를 좀 살펴보러 가는데 책에 나온 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항상 이게 나와요. 뭔가 거리의 합의 최소값이라는 게 등장해요. 여러분 242페이지까지 오늘 못 나가요. 선생님이 딱 241페이지까지만 나가도 선생님은 많이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점 사이에 있는 건 어찌됐든 책에 있는 설명은 선생님 좀 전에 한 거랑 다른데 진짜 시험 문제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항상 거리를 질문하면 이런 거라고요. 우리 집이 여기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고 C가 여기에 있어. 내가 어떤 점 P가 있는데 PA 더하기 PB 더하기 PC가 최소가 되게 하고 싶어. 내가 어딘가를 갈 때도 어떻게? 어디 들렸다 어디를 가야 제일 빨리 가는지를 확인해 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질문하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1번 여기 봐. 아까 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누구라고요? 선분 AB라고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 야, 두 점이 그냥 여기 공간이 아니고 여기 두 점이 이렇게 있어. 공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P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점이 있고 점 하나 P가 있대.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나보고 찾으래. 그럼 선분 AB가 제일 짧다고. 이거보다 더 짧은 게 없어. 왜냐?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각형 만드실 수 있죠? 삼각형 어떻게 만들어지죠? 짧은 두 변의 합이 제일 긴 변보단 뭐 해야 돼? 길어야지. 그치? 그거 갖고 설명을 해볼게. 자, 점 P가 여기 있습니다. PA 더하기 PB. 이 둘의 합은 이 길이보단 길죠. 그죠? P가 어디에 있든 여기 찍히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길이보단 무조건 다 길어. 그럼 P가 어디 와 있어야 돼? 여기에 와 있어야 이 거리가 제일 짧다고. P점의 위치는 못 찾아. 그런데 저게 최소가 되는 건 항상 선분 AB입니다. 이게 수직선이 됐든 좌표 평면이 됐든 이 I는 크거나 같아요. 선분 AB보다. 너무 쉽잖아. 이게 너무 쉬워. 그런데 안 쉽게 보여드리죠. 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 쉬우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은 그냥 선분 AB의 길이야가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본다고요. 보여? 이게 뭐라고? 두 점 사이 거리라고. 이게 뭐라고? 두 점 사이 거리인 거라고. 그럼 이걸 만들어 보면 자 갑니다. 여기 있는 I는 X, Y와 2, -1 두 점 사이의 거리인 거고요. 여기 있는 이 I는 X, Y와 -3, 5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내가 이 점 X, Y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동점 P라고 줄 거고 이 점을 A라고 줄 거고 이 점을 B라고 주는 순간 이 시험 문제가 결과적으로 선분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로 바뀌었잖아. 니네 뭐 못한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루트 두 개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어떤 X가 있어. 니네들 보고 이거 최소값 못 찾으래. 못 찾아. 이건 고등학생이 할 일이 아니야. 알겠어? 그럼 이 식을 보고 내가 루트를 쓴 상태에서 둘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이 방법은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요렇게 읽으셔야 그럼 너의 최소값은 그냥 이게 너의 뜻이니까 최소값이 선분 AB구나 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최소값이 됩니다. 1번 내용 했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내용을 활용해야죠. 점을 3개를 찍진 않습니다. 점이 4개가 찍혀 있어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의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좌표를 구할 수는 없어. 그런데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는 알아야 돼. 자, 저 A, B, C, D를 그리면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가 C라고 하고 여기가 D라고 할게요. 고등학교 과정상에는 A, B, C, D 사각형 쓸 때 한쪽 방향으로만 도시면 돼요. A, B, C, D 이렇게 쓰거나 A, B, C, D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A, B, C, D 미친 거야? 이렇게 쓰는 건 없어. 알겠어? 이건 약속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좌표도 다 이런 형태로 줍니다. 자, P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자, P가 여기 있대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 이걸 내가 식으로 풀면 못 풀어 얘들아. 어차피 루트를 쓸 거라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를 씁니다. 절대값이 아니라 루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못 풀어.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나도 못해 얘들아.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끊어서 읽어보자고. PA 더하기 PC를 보는 거야. 이 둘을 보세요. P가 어딘가 있는데 PA 더하기 PC 둘의 합의 최소값은 얼마야? 그쵸? 이 노란색 선상 어딘가에 P가 있어야 이 둘의 합이 최소가 돼요. P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관계없이 P가 어딘가에 있으면 PA 더하기 PC는 선분 AC의 길이로 최소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누구예요? PB와 PD 이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돼? 그럼 PB 더하기 PD의 최소는 뭐겠어? 선분 BD. 그럼 P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대각선의 교점. 여기에 P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 거리 더한 게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P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지금 못 구하는 이유는 뭐 해야 돼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찾으셔서 교점을 찾으셔야지만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야 돼.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자, 나는 지금
가장 단순한 거리합의 최소값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점 2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냥 두 점 사이 거리가 제일 짧은 길이야. 점 3개가 있는 건 못해. 미안한데 아직 그건 없어. 그럼 점 4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대각선의 교점이 돼야 직선을 더해야 제일 짧게 된다고요. 그럼 얘도 이렇게 나오겠어? 너무 쉬워서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래서 다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넌 뭐예요? 두 점 사이 거리라고.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야! 정확하게 좀 얘기해줘. A, B와 0, 0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얘는 뭐야? A, B랑 마이너스 두 점 사이 거리. 얘는 A, A, B와 1, 7 두 점 사이의 거리. 너는 A, B와 5, -1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A, B, C, D, P라고 주면 요 시험 문제랑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표현 방법만 다른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린 첫 번째 스타일의 문제는 뭐냐? 그냥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 합이에요.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는 루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할 수 없어요.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고 있어? 도형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 이렇게 써놓거나 이렇게 써놓으면 도형을 식으로 표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 그래서 도형으로 풀어야 돼. 점이 찍혀 있어? P가 막 돌아당겨? 제일 짧은 거리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보다 더 짧은 길이는 없어. 요 내용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선생님은 요렇게 써요. 반사된 직선의 최단 거리. 선생님은 요렇게 불러, 얘들아. 이건 뭐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이 선생님은 요걸 요렇게 부릅니다. 넘기지 마. 여기 책에 안 나와. 시험 문제로만 나와. 반사된 직선의 최단 거리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식의 문제를 중학교 때도 본 적이 있어요. 있나? 요즘에 나오나? 자, 여기 선이 존재합니다. 여기 위에 P점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점 A가 있고요. 여기 점 B가 있습니다.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찾으래. 1번 문제와 비교해야 돼. 1번 문제는 이 점 P의 조건이 없었어. 맞지? 그냥 임의의 점 P였어. 그런데 이번에 이 점 P는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점 P의 조건이 있어. 똑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이 점 P에 조건이 있느냐? 조건이 없느냐? 조건이 없으면 그냥 선분 AB가 돼요. 그런데 이 점 P가 이 선상에서 움직인대. 그러니까 여기를 무조건 들렸다 여기로 가야 된대. 선생님이 왜 반사된 직선이라고 했느냐? 여기서 레이저를 쓰면 튕겨서 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돼? 요 거리야. 꺾인 거리야. 자, 내가 탕 찍고 꺾여서 갈 거야. 제일 짧게 가는 방법은 잘 보세요. 제일 짧게 가는 방법은 빛을 쏠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수직으로 쓰면 튕겨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우리가 이런 걸 반사라고 얘기하죠. 물리 시간에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소가 되는 건 어떻게 푸느냐?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키셔야 돼. 꺾인 선은 최소값 못 찾아. 무조건 직선으로 찾아야 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합동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지금부터.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쉴 테니까 보세요. 무조건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킵니다.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접었으니까 접을 때 어떻게 하죠? 수직으로 접어야 되고 같은 거리여야 돼요. 여기를 A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봐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져. 합동이잖아. 얘네 둘이 대칭 이동을 하면 이 두 삼각형이 서로 어떤 합동이 되죠? 90도.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고 빗변의 길이는 모릅니다. 그럼 이건 RH로 하면 안 되겠네요.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같고 너 공통이고 끼인 각이 똑같으니까 사스 합동이 돼요. 따라서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무조건 같아집니다. 대칭 이동을 하는 순간 합동인 도형이 생기는 거야. 그럼 봐봐.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었어. 그러면 PA가 이거지만 우린 여기로 갈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라고.
뭐가 만들어졌어? 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럼 최소값이 아니라고. 언제 최소가 되겠어? 얘네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 내가. 이렇게 일직선상 잘 그린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이게 제일 짧겠죠. 요걸 반사된 직선의 최단거리라고 얘기합니다. 튕겨나간 거리인데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점 P에 조건이 있느냐 조건이 없느냐에 따라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강노하냐 이제 요 문제다. 자,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고요. Y축위를 움직이는 점 P, P점에 조건이 있습니다.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네? 이거 중학교 때도 아마 요 문제 있었을 거야. 선생님이 알기로는 중학교 때도 풀어본 기억이 선생님이 좀 나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제 거울을 두 개 만드는 거야. PQ가 움직이는데 X축 위에 하나 있고 Y축 위에 하나 있는 녀석을 만들어요. 두 개 있는 녀석을 만듭니다. 되나요? 자, 이제 이걸보다 조금 더 활용하는 문제가 갑자기 그냥 이상한 뭐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들렸다 여기를 들렸다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어떻게 되니? 그때 PQ는 어떻게 잡아야 되니?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요게 다 반사된 직선의 최단 거리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세요. 어디까지 찍혔을까? 자, 봅니다. 다시 반사된 직선의 최단거리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시험 문제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오는 시험 문제 두 가지 유형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게 점 P에 조건이 있느냐, 조건이 없느냐, 조건이 있느냐 두 가지 문제를 보여드립니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얘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X축, Y축이 있고요. A점의 좌표가 4,-1이래요. A점의 좌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점의 좌표가 1,-5래요. 아이씨. 자, 그리고 점 P, 거울이 어디 있냐면 거울이 Y축 위에서 움직이는데요. 이 Y축을 기준으로 두 점이 같은 영역에 있어. 이해돼?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A가 4,-1이 아니라 A점이 -4,-1이라고 나와서 여기에 있었어. A점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대칭 이동하면 돼? 그럼 반사된 직선의 최단거리가 아니야. 선생님이 이걸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다 이 시험 문제를 반사된 직선의 최단거리니까 그림도 안 그리고 어떻게 한 점 대칭 이동시키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구했어. 다 틀렸어. 왜? 만약에 A점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럼 일로 옮기면 안 되지. 그냥 직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끝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반사된 직선의 최단거리가 되려면 이 두 점이 거울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튕겨나간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지금 얘는 P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좀 요렇게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찾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걸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칭 이동시키자고요. 너를 대칭 이동시키겠습니다. B점을 Y축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고 있어요. 같은 거리만큼 갈 거예요. B'이라고 하죠. 접으면 -1, -5가 됩니다. 그래 놓고 이 둘이 연결한 요 길이가 최소가 된다고요. 그 이유는 여기다 선을 하나 찍으면 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직선 거리보다 더 짧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값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누구에서 누구 빼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4에서 빼기 1을 빼면 5니까 25 제곱 이거에서 이걸 빼면 4니까 16 그래서 답이 루트 41이다. 요렇게 찾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P점의 좌표를 찾으세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손쉬운 방법은 이 직선을 찾고 그 직선의 Y절편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됐죠? 다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요게 1번 문제입니다.
요걸 이제 잘 나왔더니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거울을 2개 만든 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가 있고요. P점과 Q점이 X축 위를 움직인대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 A점 1,4 자, B점 5,1 어떻게 움직였냐면 X축, Y축이 있는데요. 요렇게 간 거래요. 튕기고 거울이 2개 있었던 거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사된 직선이니까 거울이 2개면 대칭 이동을 2번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대칭 이동은 너를 대칭 이동시킵니다. A'. 두 번째 대칭 이동은 점 B를 이 거울에 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 노란색 A'과 B'을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나서 X축 위에 P점이니까 요 점이 P가 돼야 되고요. 요 점이 Q가 돼야 이 거리와 이 거리 같고 이 거리와 이 거리 같아서 튕겨나간 거리가 제일 짧게 되겠죠. 각자 한 번씩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A', Y축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요. B', X축으로 접었으니까 X좌표 그대로 Y좌표만 바뀌었어. 따라서 내가 찾는 최소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에서 이거 빼면 6이니까 36 더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5니까 25. 답이 루트 61이다. 요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됐죠? 만약에 그때 PQ점의 좌표를 찾으세요. 그럼 또다시 여전히 이 직선을 찾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일을 보세요. 아까 그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계속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꺾이지 않고 그냥 직선을 만들기 위해 대칭 이동한 겁니다. 요거 프린트를 주려고 했다가 그냥 프린트를 안 만들었어. 얘들아 힘들었어.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전시장에서 어떤 관람객이 A 지점에서 출발해서 PQ 두 지점의 전심을 차례로 보고 B 지점으로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여 이동하려고 한다. 이 최소 이동 거리 L을 구하세요. L 제곱은 나중에 합니다. 그림을 볼까요?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들렸다가 여기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찾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여기다 뭘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좌표를 주는 게 좋겠죠. 그럼 원점을 누구로 주겠어요? 시작점이 여기니까 원점을 여기로 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X축, Y축. 그럼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완벽하게 일치하죠. 이 A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거리가 얼마짜리라고 그랬냐면 8짜리라고 그랬어요. 8 맞지? 내가 문제를 안 읽었어. 가로의 길이는 8, 세로의 길이는 1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봐봐. 여기 이만큼이래. 이만큼의 거리가 8인데 여기가 2였으니까 이 A점의 좌표가 X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는 10이 될 거고요. 자, B점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6,5가 되는 거죠. 그래서 Y축 위에 한 점, X축 위에 한 점에 대해서 반사된 직선 거리의 최단 거리 찾는 문제야. 좀 전이랑 똑같아. 그럼 어떻게? 너 대칭 이동 해서 직선으로 연결하는 문제야. 됐니?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 방법을 좀 달리 하고 있는 것들이야 지금. 이해돼? 문제를 풀진 않았습니다. 자, 요게 반사된 직선의 최단 거리 문제를 끝낸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번엔 어떤 거리의 합의 최소값이냐? 제곱 거리의 합의 최소값이에요. 거리의 제곱. 자, 두 점 사이의 거리에다 제곱을 해요. 그럼 누가 사라지죠, 이제? 루트가 사라지죠. 절대값이 아니고 좌표 평면이니까. 자, 여기 시험 문제 봐봐. 시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선생님 식을 하나만 써볼게요. 아마 여러분 이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의 최소값 얼마죠?
이 식의 최소값.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의 최소값은 얼마죠? 얼마일 것 같아? 그냥 찍어. 그렇죠. 25. 왜 25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라고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거야. 제곱식을 만드는 순간 너는 0보다 크거나 같아.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어차피 xy는 따로 노는 녀석이야. 같이 놀고 있는 녀석들이 아니야. 그럼 너의 최소값 0이고 너의 최소값 0이니까 네가 0, 네가 0, 그리고 25. 이게 최소가 되겠지. 돼? 돼? 그럼 얘 어떻게 푸는 거야? 2차 함수처럼 푸는 거야. 2차 함수와 습비하게 푸는 거야. 비슷하게. 얘랑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x랑 y가 있는 식, 2차식 두 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고 상수를 만들어서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이걸 그럼 맨날 해? 맨날 하진 않을 거니까 잘 봐봐. 첫 번째,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시험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피에 조건이 없어요. 전피가 그냥 임의의 전피야.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전피예요. 그럼 무조건 좌표의 평균입니다. 뭐라고요? 좌표의 평균이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두 점을 한번 해볼게요. A점의 좌표 1,3, B점의 좌표 3,7이에요. 자, 전피, 임의의 전피에 대해서 선분 AP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입니다. 식으로 보여주는 건 딱 한 번이야. 다음부터는 그냥 암산하는 거예요, 얘들아. 자, 과정을 잘 이해하세요. P점, 선생님 P점의 좌표가 없는데 임의의 점 P니까 X, Y라고 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3의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7의 제곱입니다. 자, 얘네들만 있었다면 x가 1, y가 3일 때 최소가 돼요. 그런데 얘는 x가 1일 때 최소가 안 되고요. 얘가 y가 3일 때 최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 주셔야 돼요. 우선은 x제곱, x제곱, 2x제곱 y제곱, y제곱, 2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4y, 마이너스 20y.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씁니다. 상수항은 안 쓸 거예요. 우선 증명만 해드릴 거니까. 자, 이걸 가지고 2로 묶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2로 묶어요. y제곱 마이너스 10y 하고 뭐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배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y 빼기 5 전체 제곱하고 뒤에 상수항이 남았겠죠. 됐죠? 여기까지 되지 충분히? 그럼 최소 언제 돼요? 네가 0, 네가 0이 될 때니까 P점의 좌표가 2,5일 때예요. 2와 5, 1하고 3 더하면 얼마? 1하고 3 더하면 얼마야? 그거의 평균이 얼마야? 2. 평균 구하는 거잖아. 3하고 7의 평균이 얼마야? 5. 돼?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니네들 가지고 완전 제곱식 다시 만들러 가는 과정상에 보니까 그냥 좌표의 평균을 찾고 있는 거는 이게 3점이 되든 4점이 되든 5개의 점이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됐어요? P점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좌표의 평균에서 갖는 거예요. 그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좌표의 평균이에요. 요걸 선생님이 불러줄 말이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요렇게만 부릅니다. 좌표의 평균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봐. 그냥 혹시나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 연습 문제 나오나 어디 나오나? 자, 여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여기 이제 봐봐. P가 Y축 위에 있어.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좌표의 평균이 아니야. 어? 근데 좌표의 평균인 건 또 맞는데 또 아니고 막 이상해 하여튼간.
자, 여기도 x축 위에 점 P니까 조건이 있는 거니까 이 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점 P의 조건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임의의 점 P래요. 자,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습니다. A점이 마이너스 2,3, B점이 5,6, C점이 3,0이에요. 자, 임의의 점 P니까 P를 X, Y라고 줄 수 있어요. 그래 놓고 PA제곱, PB제곱, PC제곱이면 좀 전에 선생님이 여기 풀었던 것처럼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완전 제곱식 두 개를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값을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그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 못 찾는다? 좌표의 평균 찾는다. 평균 찾습니다. x좌표 더하세요. 마이너스 2, 5, 3을 더하면 6이에요. 3개의 평균이니까 셋이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셔야겠죠. 그래서 2예요. 더합니다. 9가 되죠. 3으로 나누면 3이야. 그래서 P점이 2,3이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어야 돼. 계산하는 게 아니야. 혹시나 자기가 까먹었어. 그럼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간상 너무 아까워. P점의 조건이 없으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다 전개해서 X에 관한 2차식 하나, Y에 관한 2차식 한 덩어리 만들고 여기 상수항 찾는 이 과정인데 그걸 해보면 그냥 좌표의 평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럼 P점에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가 Y가 아니야. 조건이 생기면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위에 점이래. 그럼 이 P점이 x, y가 아니라 2 빼기 x가 돼요. 하나의 식으로 통일이 돼. 얘처럼 완전 제곱식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식이 한 덩어리만 나와. x에 관한 완전 제곱식만. 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점 P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점 P의 조건이 존재할 때 풀이 방법도 풀이 1번은 여기서 두 가지가 생깁니다. 보세요. 풀이 1번. 여러분이 뭘 쓰든 관계없이 선생님은 문제를 풉니다. 풀이 2번. 풀이 1번은 얘처럼 푸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만드시고요. 더하기 네모. 얘는 하나만 해. 두 개가 안 나와 얘들아. 이 점은 P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자가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하나 더하기 네모 만들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파프스의 중선 정리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 혹시 있나요? 이거 중학교 때도 가끔 나오기는 하거든요. 시험 문제. 자, 파프스의 중선 정리라는 내용을 이제 배우러 갈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배우는 내용이에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입니다. 점 P의 조건이 없으면 x, y가 서로 따로 놀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만들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평균이 등장해. 이해돼? 자, 여기 좀 잠깐만 선생님 2차 함수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자, 2차 함수가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 1하고 5에서 만났습니다. 자, 얘 최소값 어디서 봤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냐고요. 그쵸? 그게 뭐예요? 이 둘의 평균이에요. 모든 2차 함수는 어쩔 수 없이 평균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대칭축이기 때문에. 됐어?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P점의 조건이 없으면 좌표의 평균을 찾으시면 되고요. P점의 조건이 있으면 풀이 1번 노가다 하던가 풀이 2번 파프스의 중선 정리라는 걸 쓰시면 돼요. 자, 파프스의 중선 정리는 우리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개념 문제 가볼까요? 개념 문제 필수 예제 6번에 나옵니다. 필수 예제 6번. 자, 그 녀석이 파프스의 중선 정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다 풀어볼 거예요. 자, 이 파프스의 중선 정리 왜 선생님 외워야 돼요? 네, 외우셔야 돼요. 죄송한데 이거는 기말고사 때 외우세요. 지금 당장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요.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자, 봅니다.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어차피 BM이나 CM이나 똑같은 거니까 관계없어. 알겠어? 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중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 찍으셔서요. 피타고라스로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건.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 좌표를 주는 거야.
자, A, B, M, C가 있습니다. 누구를 원점으로 줘요? 아니죠. 여기 중점이 나왔잖아요. M을 줘야죠. 그죠? 중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 돼버렸다고요. 여길 X축, 증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길 Y축이라고 줍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를 써야 돼. 문자를 여러 개 써야 됩니다. 자, 이 C점의 좌표를 C,0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A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 거예요. 그럼 B점의 좌표는 새로운 문자가 아니고 얘를 통해서 풀면 돼. 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C,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이제 구하러 갈 거예요. AB의 제곱. 요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그럼 A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예요. A 빼기 C 전체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자, 전개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마이너스 2AC. 그래서 다 사라져서 요렇게 됩니다. 그럼 너 AM 여기 0,0입니다. 자, AM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BM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C니까 C제곱. 둘이 똑같아졌네. 증명 끝. 증명은 되게 간단해진 거야. 돼? 언제 사용할까? 아까 그 문제. 아까 그 문제 이 녀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지금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딱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정점이 존재합니다. BC가 정점이에요. 그리고 A는 동점인데 조건이 있는 동점이야. 그래 놓고 나한테 A, 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의 최소값을 찾으래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움직이니까 이 거리를 우리가 다이렉트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신 BC가 정점이에요. 길이가 정해져 있다고. 그럼 누구의 길이가 안 바뀌어? 이 BM의 제곱이 일정해 얘들아. 이거 안 바뀌어. 그럼 AM만 바뀌는 거네? 이 길이가 제일 짧아야 이 길이가 제일 짧겠네. 돼? 이해 돼? 그럼 봐봐. 얘네 두 점 안 움직입니다. 그럼 이 M점도 고정이야. 너 고정이야. 자, 이 A가 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AM의 거리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겠어요? 이 점 M에서 이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내려 찍으면 되죠. 이거보다 더 짧은 거리가 있어? 없겠지. 돼? 이해돼? 요렇게 푸는 방법이 파프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꼭 이걸 이용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자, 조건이 있으면 이 파프스의 중선 정리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 정도까지로만 봅니다. 자, 우리 책에 요 문제 아마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필수예제 5번. 순서가 조금 잘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요건으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풀이 1번 갑니다. 노가다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풀이 1번. 자, A점 있고 B점 있고 P가 있는데 P의 조건이 있습니다. Y축 위에 움직이래요. X, Y가 아니에요. A점 마이너스 1,0, B점 4,6, P점 0,Y가 된 거예요. 문자가 하나만 존재합니다.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에요. 준식이 1 더하기 Y제곱 4, 4, 16 더하기 Y 빼기 6의 제곱. 자, 전개 갑니다. 전개 보세요. 전개 Y제곱 2Y제곱 마이너스 12Y 36 52 53. 아우 숫자 씨. 18 사용했으니까 여기다 18을 빼면 되니까 35.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 수 있다고요. 따라서 y가 3일 때 최소값 35를 갖는다. 그래서 P점의 좌표가 0,3이 됩니다. 돼? 그런데 잘 봐봐. 이 둘의 평균이 얼마야? 3이야. 이 둘의 평균은 얼마야? 2분의 3이야. 얘는 무시한 거야. 어? 자,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풀이 2번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마이너스 1,0 여기 있습니다. A점이 여기 있어요. 자, B점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Y축 위에 점 P가 있대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걸 선생님이 파프스의 중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봐. 그냥 임의의 점 하나 P를 찍겠습니다. PA, PB 제곱을 찾는 거예요. 그럼 그냥 연결하세요.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문제를 얘들아 풀 수가 없어. 선생님 미안한데 중점을 찾을 수가 없거든. 이 점을 A라고 하면 AP 제곱 준식이는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설명만 하는 거 우리가 지금 M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설명만 합니다. 이미 이 거리는 일정해요. 왜 일정해요? AB의 거리가 일정하니까 AM의 길이도 일정할 거라고. 그럼 누가 제일 짧아야 돼? PM의 제곱이 제일 짧아야 돼. 이 점이 정해져 있어. 그럼 이 점에서 Y축까지 제일 짧은 건 이 점에서 뭐에 갖다 내려 찍으면 돼. 돼? 그래서 여기에 P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 중점이 뭐냐? 우리가 설명은 아직 안 했지만 중점이 좌표의 평균이에요. 너네들의 좌표의 평균, 이 M점이 얼마가 되느냐? 2분의 3,3이 됩니다. 이걸 Y축에 갖다 내려 찍으면 돼요. 0,3이 된 거야. 그래서. 돼? 그래서 책들에 가끔 그냥 이거 이렇게 Y축 위에 있어. 그러면 Y 좌표의 평균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제발 외우지는 마세요. 그거는 그냥 이건 설명만 드린 겁니다. 이렇게 파프스의 중선 정리로도 시험 문제가 분명히 풀린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됐니? 언젠간 사용해야 돼 얘들아. 이걸 지금 당장은 얘를 사용할 일이 없는데 언젠가 저 점 P가 이상한 데 있어. 직선이 아니고 이상한 데 있어. 그럼 써야 돼. 자, 이번엔 보충 문제입니다. 보세요. 아까 보충 문제는 안 풀 거예요. 여기 보충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시간상 못 풀 것 같아서 그래요. 자,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만약에 점 P의 조건이 없다면 P점은 이 두 좌표의 평균이 될 거예요. 그런데 P점에 조건이 있네요. 그럼 P점을 어떻게 주느냐? X, Y 이게 아니고 이 Y가 Y랑 X랑 똑같으니까 X 하나의 문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준식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 전체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4 전체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5 전체의 제곱. 와우 힘들어.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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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X제곱 플러스 6 빼기 4 빼기 8 빼기 10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26 마이너스 16X 9 4 16 25 요렇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필요하니까 16 썼으니까 너네들만 갖고 하면 13 13이니까 38 따라서 X좌표가 2 2,2 P점의 좌표가 2,2일 때 최소값이 돼요. 어렵지 않게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지금 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풀으면 그냥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이유는 루트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P점의 조건 똑같이 X, Y는 X니까 P점을 X, X라고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위에 있대요. 그럼 P점을 X, 2 빼기 X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점 P의 조건이 없다. 그럼 좌표의 평균에 P가 있으면 된다. 자, 이 문제는 활용 문제라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나와요. 그냥 요건 도형 문제입니다. 여기 16이고요. 여기 4루트 6이고 여기가 무게 중심이래요. 그럼 수선 찍으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럼 난 누구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 그냥 구하게 된다고요. 파프스의 무슨 정리? 중선 정리. 너의 제곱 16의 제곱 더하기 4루트 6 전체의 제곱이 2배의 너의 제곱 더하기 AM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서 AM의 길이를 구하고 GM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중선의 길이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파프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걸 중선, 중점을 연결한 선이다. 그래서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갑자기 나보고 AC의 길이를 구하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래. 각도 없어. 그럼 어떻게? 삼각형만 보는 거예요. 너의 제곱 66에 36 더하기 4, 4, 16 이거의 제곱은
여기 중점, 이게 중점이 되겠죠. 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걸 2등분 하기 때문에 2배의 너의 제곱 8이었으니까 4, 4, 4, 16 더하기 AM의 제곱. 요렇게 하게 되면 AM의 길이 구해져서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도형의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됐죠? 이게 무슨 선의 정리? 파프스의 중선 정리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래요. 한 문제만 풉시다. 2번 A, B, C 선분 AB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아요 라고 나오는 순간 제발 루트, 어차피 루트를 쓸 거잖아. 그러면 그냥 제곱을 하자고. 루트니까. 되죠? 그럼 AB의 제곱. 이거에서 이거 빼면 1이니까 1. 이거에서 이거 빼면 A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여기 루트 쓰는 건 지운 겁니다. 그 다음 BC. 6에서 2 빼면 4니까 16. 1에서 A 빼면 1 빼기 A 전체의 제곱. 자, 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5가 같아요.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 A 제곱 안녕. 넘어가면 6A. 너가 12더라. 따라서 A의 값이 2더라. 요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필수 예제 2번. A점이 있고 B점이 있대요. 제발 시험 문제만 잘 읽자고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점 P가 X축 위에 있는 점이고요. 점 Q가 Y축 위에 있는 점인데요. 자, 갑니다. A, B에서 같은 거리 위에 있는 X축 위의 점 P야. 그럼 P점의 좌표를 어떻게 줘야 돼요? X, 0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같은 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만 쓰시면 되잖아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돼? 그럼 뭐 하면 돼? 제곱. 2x 플러스 5가 x제곱 마이너스 8x 16 41 넘어가니까 10x가 36 이렇게 해서 x좌표 찾으시면 돼요. 그럼 q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죠? 점 q는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0, y라고 쓰시고요. aq의 거리와 bq의 거리가 같다. 그럼 뭐 해버려? 제곱을 해버려. 똑같이 찾으면 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번엔 또 A점이 있고 B점이 있대요. 점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이야. 그럼 P점을 x, y라고 주는 게 아니라 x좌표를 x라고 주면 y좌표는 2x 플러스 7이구나. 이렇게 문자를 통일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뭐 하는 거예요? PA의 거리와 PB의 거리가 같다. 루트 쓸 거니까 제곱해버리자 해서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식만 써드릴 거예요. 식만. 이거에서 이걸 빼면 2x 플러스 9 전체 제곱. x 플러스 7 전체 제곱. 2x 플러스 5 전체 제곱. x제곱 사라질 거고 4x제곱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거리 구하는 건. 다른 걸 하면 안 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봐. 야, 점 P에서 PA, PB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러면 점이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무슨 삼각형 만들란 얘기야? 2등변 삼각형 만들란 얘기야. 그러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봐봐, 얘들아. 그냥 지금 당장 구하지는 못해요. 근데 자꾸 조금씩 머리를 쓰면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대요. 그냥 A점이 여기 있고요. B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PA, PB의 거리가 같다. 그럼 무슨 삼각형 만들면 된다고? 2등변 삼각형을 만들면 된다고. 돼? 그냥 봐봐. P가 여기에 있어. 2등변 삼각형을 만들면 PA와 PB의 거리가 같습니다. 자, 그럼 2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지?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야? 와우. 중학교 때 꽤 필요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죠? 점 P에서 A, B의 중점에 선을 내리면 뭐 한다? 수직 이등분 한다잖아. 돼? 봐. 그냥 점 P에서 A, B의 중점에다 선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중점에다가 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을 해요. 돼? 그럼 봐봐. 저 빨간색 위에 선생님이 아무 점이나 하나 잡겠습니다. 이 거리랑 이 거리는 어떻죠? 자, 이 거리랑 이 거리는 어떻겠죠? 같겠죠. 돼? 그럼 난 뭘 찾으면 돼? 이 빨간색 선을 찾아서 이 빨간색 선과 이 직선과의 교점이 점 P가 되겠지. 됐니? 우리가 이런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불러? A, B를 현재 뭐 하고 있지? 수직하면서 이등분하고 있지. 무슨?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 이게 거리가 같다 이 뜻이야. 수직 이등분선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무슨 뜻이에요?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이란 뜻이라고. 이렇게 풀진 않을 거야 지금 당장. 그런데 이 문제들이 자꾸 시험 문제 나온다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안 나오고 얘들아. 응? 갑자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A, 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세요. 그 다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게 곧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됐니? 그럼 생각.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다? 삼각형 중에서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은 녀석이 있죠. 그게 누구야? 아이. 자, 우리 삼각형 총 몇 개의 마음을 배우죠? 총 5심이 존재합니다. 어?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이라는 5개가 있어요. 그럼 중학교 과정에서 5개 중에 몇 개를 배우죠? 5개를 다 배웁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가 실제로 이게 수심이에요, 이게 방심이에요 라고 가르치진 않지만 시험 문제는 요 5개가 다 나옵니다. 실제 중학교 문제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중에 첫 번째 외심이 뭐죠? 외심 어떻게 구하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입니다. 그리고 성질이 뭐죠?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 세 점 주고 이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세요. 그럼 뭐 이용해? 거리가 같아요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활용 문제 난 보충 문제로 넣어놨어요. 세 점이 있고요.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점 P를 X, Y라고 주셔야 돼요.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죠? 2개가 필요하죠. 식 찾으러 갑니다. 선생님 보세요. 외심이니까 PA와 PB와 PC가 서로 같아요. 이거 무슨 식이죠? 식으로 보자면 연립방정식이죠. A와 B와 C와 같아요니까. 그럼 여기서 루트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제곱을 하게 되면 연립방정식이 된 겁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외심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겁나 짜증나겠죠. 식이 길어집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을 2개를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선생님은 PA제곱과 PB제곱이 같아요. PB제곱과 PC제곱이 같아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같아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 자, PB제곱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이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자, x제곱 사라질 거고 y제곱 사라질 겁니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사라지고 어차피 너는 사라지네? 여기서 y값이 구해지네요. 친절하게.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4y 플러스 49와 같아요. 넘어가면 12y가 48이에요. 따라서 y가 4예요.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x값 찾으시면 외심의 좌표를 찾을 수 있다. 됐니? 됐어? 자, 다시 한번. 외심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위에 바로 이 시험 문제가 거리가 같다가 나왔다고요.
두 점까지 거리가 같대. 그럼 세 점까지 거리가 같은 점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외심이라고 부르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외심 구하는 문제는 거리가 같다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성질이니까. 자,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래요. 자,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라는 건 이등변이냐 정삼각형이냐 이게 아니고 첫 번째가 직각이냐 예각이냐 둔각이냐를 찾는 거예요. 그죠? 피타고라스에서 갖고 옵니다. 제일 긴 변을 C라고 하면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같아요. 그럼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고등학교에는 틀립니다.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각 C가 90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대답해야 답이 맞는 거야. 주관식에 이거 다 뭐 세 점 이렇게 주어지고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세요. 그런데 직각삼각형이었어. 그런데 답을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는 순간 틀린다고. 누가 빗변인지 아니면 누가 90도인지는 명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C제곱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비교했더니 이게 더 컸어. 그럼 뭐예요? 빗변이 C인 둔각삼각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예각삼각형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예각은.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을 찾는 시험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할 일 A, B의 제곱 찾으러 가볼까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7이니까 49. 이거에서 이거 빼면 4, 46. 따라서 75. 자, AC의 제곱 갑니다. AC의 제곱. 이거에서 이거 빼면 1이니까 1. 이거에서 이거 빼면 8이니까 8, 8에 64. 65. 자, BC의 제곱. 빼면 6, 6에 36. 빼면 4니까 4, 4, 16. 52. 뭐 직각이나 뭐 이런 거 없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보다는 더 크겠죠?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A, B가 빗변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각 C가 둔각인 둔각삼각형. 왜냐? A, B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B, C, C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A, B구나. 자, A, B, C. 그래서 여기 C가 둔각인 둔각삼각형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둔각이나 직각은 누가 둔각이고 누가 직각인지를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